써미타임! 안녕하세요 여러분, 은비입니다. 오늘부터 일주일 닦고 영상을 찍어보려고 해요. 이거는 자라에서 옷 샀을 때 받았던 택이에요. 이걸 붙여줄 건데 너무 두꺼워서 한 겹 떼어내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새벽에 잠이 안 와서 잠깐 2시간 동안 인스타 스토리에다가 질문을 하나 올렸어요. 요즘 여러분의 고민은 무엇인가요? 유튜브 영상으로 답해드릴게요. 이렇게 올렸었는데 새벽인데도 불구하고 꽤 많은 답장을 받았어요. 다들 새벽 감성이 있으신 건지 겹치는 질문들도 많았고 독특한 질문도 있었는데 하나씩 답해볼게요. 첫 번째 고민 내용은 다른 사람 말에 흔들리지 않는 법을 알려주세요 라는 거였어요. 이분은 거절도 잘 못하고 다른 사람들이 너 그거 틀렸어, 이렇게 해봐 라는 조언을 해주면 팔랑귀처럼 그 의견에 따른다고 해요. 그러다가 손해를 본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고 합니다. 자,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는 딱 2가지가 떠올랐는데 하나는 텀을 두는 거예요. 시간을 번다라고 하죠. 상대방으로부터 부탁을 받았을 때 얼떨결에 알겠어 하고 수락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럴 땐 스케줄 좀 봐야 될 것 같아. 내가 내일 저녁까지 답해줄게 라든지 지금 당장 대답해줘야 하는 상황이라면 좀 어려울 것 같아. 다음에는 하루 이틀 전에라도 미리 얘기해줘 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 중요한 건 미안한 마음을 갖지 않는 겁니다. 이 부탁을 들어줄지 말지 나에게 선택권이 주어진 거지 꼭 해야 되는 의무가 생긴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2번째는 나 자신만의 기준을 세웠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저도 엄청 많은 의견들, 조언들 많이 받거든요. 예를 들면 말이 너무 빨라요. 좀만 느리게 해주세요. 아니요, 지금이 딱 좋아요. 그대로 해주세요. 음소거 상태에서도 내용을 알 수 있게 자막 넣어주세요. 아니요, 안 넣은 게 깔끔해서 보기 좋아요. 은비님 영상 너무 재미있어요. 20분은 짧아요. 더 길게 해주세요. 아니요, 너무 길면 집중력이 떨어져요. 지금이 딱 좋아요. 이 외에도 많은데요. 의견 주시는 모든 분들이 각자 나름대로 타당한 이유가 있어요. 그러나 다 들어드릴 수 없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저만의 기준들을 세웠어요. 예를 들면 제가 말을 더 느리게 하는 것보다 시청자분들이 1.25배 해서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말을 느리게 하지 않을 거예요. 지금처럼 할 거고요. 영상 길이는 더 길게는 좀 무리예요. 그래서 지금처럼 올리되 기존에 닦고하는 영상들 몰아보기 식으로 해서 길게 편집해봐야겠다 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남의 말을 듣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참고만 하는 정도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면 괜찮아. 이거는 좀 무리야. 이런 나의 기준을 세워두면 남의 말에 덜 흔들리지 않을까 싶어요. 다 꾸몄으니까 바로 일기를 써줄게요. 끝! 이렇게 1일차 닦고가 끝났습니다. 그럼 저는 내일 다시 올게요. 안녕. 오늘은 이틀치 일기를 쓸 거고요. 어제처럼 상담 내용 답하면서 닦고해 볼게요. 이거는 조금 독특한 질문인데 은비님, 제가 지금 사귀고 있는 남자친구한테 정이 떨어진 것 같아요. 같이 밥을 먹는데 이빨에 고춧가루가 낀 걸 보고 마음이 확 식어버렸어요. 근데 평소에 진짜 잘 맞고 사랑한다고까지 느꼈었는데 한순간에 마음이 이렇게 식을 수 있나요? 이게 사랑 맞나요? 라고
물어봐 주셨어요. 저한테는 되게 귀여우면서도 공감이 가는 그런 질문이었는데요. 저도 20살 때 만났던 남자친구한테 한순간에 정이 확 떨어진 기억이 있어요. 10년이 지난 아직까지도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요. 카톡을 서로 주고받다가 그 친구가 저한테 나 이제 운동해야겠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래? 무슨 운동 할 건데? 이렇게 물어봤는데 잇몸 일으키기 하려고 이건 무조건 해야 돼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셨어요? 잇몸 일으키기? 무조건 해야 돼? 아 이때 1차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윗몸 일으키기를 무조건 해야 한다는 거지? 그리고 돼가 아니고 돼야 이렇게 말을 해줬어요. 근데 그 친구가 거기서 자존심을 부리는 거예요. 그렇게 똑똑하면 국어 선생님을 하지 그랬어? 이러면서 비아냥거리더라고요. 그때 정이 확 떨어졌어요. 그러다 헤어졌고요. 헤어진 후에 그 친구가 잡았는데 다시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 친구를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 사랑은 모든 허물을 다 감싸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우리 남편도 똑똑하고 멋있지만 허당끼가 있어요. 남편 모습 중에 제일 거슬리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부주의하다고 해야 되나? 자꾸 뭘 엎질러요.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이틀에 한 번씩은 꼭 뭘 엎질르거든요. 반찬통을 옮기다가 엎어버리거나 물을 들고 오다가 쏟아버리거나 핸드폰을 자주 떨어뜨린다거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짜증이 나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깜짝깜짝 놀라는 걸 진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남편이 자꾸 그렇게 뭘 떨어뜨릴 때마다 제가 옆에서 계속 놀라게 되니까 그게 좀 싫었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 정이 떨어지진 않아요. 잇몸 일으키기를 무조건 해야 돼 라는 것보다 솔직히 스트레스는 더 받는데도 마음이 쉽진 않거든요. 반대로 남편은 제가 다 마음에 들까요? 아니에요. 남편이 저보고 연애할 때는 애교가 많았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저도 잔소리가 은근 많다 그랬었거든요. 그리고 저보다 남편이 더 깔끔해요. 저는 남편 오기 전에 청소를 싹 하거든요. 그럼 남편이 퇴근하고 집에 도착했을 때는 집이 깨끗할 거 아니에요. 근데 여성분들 아시죠? 시간 지나면 머리카락이 또 바닥에 뒹굴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미 청소를 했기 때문에 내일 치우자 이건데 남편은 지금 눈앞에 머리카락이 보이네 치우자 이거예요. 어떻게 보면 남편은 이런 저의 모습이 못마땅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런 거 가지고 정 떨어지거나 그런 건 없대요. 오히려 이젠 저의 빠진 머리카락을 보면서 머리카락 좀 봐 귀여워 이러면서 버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사연 보내주신 분께서 그 남자친구분을 정말 사랑하지 않았거나 말씀해주신 것처럼 위생적인 부분이 걸리거나 뭐 비주얼이 망가지거나 이러면 마음이 팍 식어버리는 그런 본인만의 사랑 기준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정말 사랑하면 그걸 뛰어넘을 수 있거든요. 적당히 좋아하면 거기서 탁 걸리는 것 같아요. 모든 단점, 약점, 부족한 점을 다 수용할 수 있는 찐사랑을 한번 만나보시고 후기 들려주세요. 얘기하는 동안 왼쪽은 다 꾸몄고 벌써 오른쪽을 꾸미고 있네요. 재밌다 이거. 세 번째 질문은 은비님께서 얼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저 다태기인 것 같아요. 극복하고 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라는 건데요. 다꾸 뜻이 다이어리 꾸미기잖아요. 그러면 꾸미기는 빼고 일기만 써보는 건 어떨까요? 하루 종일 우리가 세상 소리, 그러니까 남의 말을 많이 듣잖아요. 넷플릭스나 유튜브 영상을 볼 때도 나와 다른 문화, 감정, 기준, 가치관들이 나에게 들어오는 시간이고 학교, 학원, 직장에 가도 이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정신없고 시끄러운 하루를 보내는 게 잘못된 건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상일 수도 있지만 조용한 밤에 나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나의 감정,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은 꼭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내 마음은 오늘 어땠나? 나는 오늘 어떤 상태였나? 오늘 이 부분이 좀 아쉬웠는데 내일은 어떻게 도전해볼까? 이렇게 점검하고 갱신하는 서밋타임은 저는 누구에게나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3줄이라도 일기를 썼으면 좋겠고요. 그게 적응이 되고 다시 습관이 잡혀지면 꾸미기까지 이어서 하면 어떨까 싶어요.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근데 사실 지금 제가 드리는 답도 맞지 않을 수 있어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타인이잖아요. 제가 경험하고 느꼈던 것들을 말씀드리는 거라서 여러분께는 이런 방법이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참고만 해주세요. 이렇게 다 꾸몄고요. 이제 일기를 써줄게요. 짜잔! 이렇게 해서 이틀치 다꾸도 끝났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올게요. 오늘은 4, 5일째 일기를 쓰는 날이에요. 시간이 엄청 빠르네요. 계속해서 상담 이어가 볼게요. 오늘은 다꾸에 관련된 질문들이 많은데요. 4번째 질문입니다. 다꾸 비용이 많이 부담돼요. 제어가 안 되는데 살 땐 좋은데 사고 나면 후회되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인데요. 다꾸는 사실 학생분들이 하기에는 많이 부담스러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스티커 2-3장만 사도 사실 밥값이잖아요.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은 일단 지금 사놓은 다꾸템들로 예쁘게 다꾸를 해서 자주자주 인스타에 업로드를 하세요. 그리고 작가님들께서 가끔씩 이벤트를 열어요. 그럴 때마다 참여를 하는 거죠. 이벤트용 계정은 작가님들께서 당첨을 잘 시켜주지 않아요. 그래서 적어도 2, 3일에 한 번씩은 다꾸에서 업로드를 하고 이벤트를 참여해서 만약 스티커를 받으면 지출이 좀 줄어들기도 하고 같은 취미를 공유하는 분들과도 소통하고 좋을 것 같아요. 2번째 방법은 다꾸 용품에 얼마를 쓸 건지 매달 금액을 정하는 거예요. 다꾸뿐만 아니라 소비 지출이 많은 분들은 이 방법을 사용해보세요. 5번째 질문은 스티커가 별로 없는데 다꾸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는 건데요. 글 쓰는 양을 늘리거나 다이어리 사이즈를 줄이면 어떨까요? 아니면 손그림 다꾸를 한다든가 전단지, 주보, 잡지 등등 일상에서 구할 수 있는 재료들로 다꾸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6번째 질문은 다꾸를 잘하고 싶은데 생각처럼 안 꾸며져서 답답하고 짜증나요. 이럴 땐 어떻게 하나요? 라는 내용인데요. 사실 저는 꾸미는 것보다 일기를 쓴다는 거에 더 초점을 두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꾸미는 게 목적이라면 다꾸를 하는 이유를 생각해 보세요.
탁구하는 이유가 하나의 취미생활을 즐기기 위한 거라면 마음 놓고 즐기면 되고요. 잘 하고 싶은 거라면 연습을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7번째 질문은 글씨 잘 쓰는 방법을 알려달라는 내용이었는데요. 저는 원래도 글씨를 잘 쓰긴 했지만 연습한 것도 있거든요. 먼저 담고 싶은 글씨체를 준비해주세요. 프린트로 뽑아도 되고 핸드폰을 보면서 쓰셔도 됩니다. 그리고 담고 싶은 글씨체를 보면서 줄노트에다가 적어주는 거예요. 줄노트에 적어주는 이유는 간혹 글씨가 점점 내려가거나 점점 올라가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일직선으로 쓸 수 있도록 연습해주는 거예요. 이때 주의사항은 천천히 쓰는 것과 글씨가 잘 써지는 펜을 사용하는 건데요. 잉크가 너무 많이 나오지 않는, 흔히 말하는 똥이 생기지 않는 펜, 너무 두껍지 않은 펜을 사용하면 좋아요. 제가 평소에 쓰는 시그노 0.38을 추천합니다. A5 종이 한 장이면 충분해요. 매일매일 연습하다 보면 글씨가 많이 교정되어 있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성경 필사를 하면서 글씨체 교정을 했었어요. 스쿨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귀엽고 동글동글한 글씨체를 연습해보시고 투머치 탁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반듯반듯한 글씨체를 연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질문은 혼자 하는 탁구는 외로워요. 근데 주변 친구들은 다 탁구를 안 해요. 라는 내용인데요. 2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그냥 나 혼자 즐기는 거예요. 저도 처음 1년 정도는 혼자 즐겼었는데 주변 친구들이 취미가 뭐야? 라고 물어봤을 때 탁구하는 거야 라고 하면 탁구가 뭐야? 이렇게 못 알아들어서 제가 탁구가 뭔지 설명해주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혼자 하는 게 외롭진 않았지만 탁구 시장이 좀 커졌으면 좋겠다. 적어도 사람들이 탁구가 뭔지는 알았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곤 했었는데 그래도 혼자서 재미있게 잘 즐겼었어요. 날마다 나만의 작품을 만들어내는 재미가 쏠쏠했거든요. 그래서 일단 혼자 즐기셔도 좋을 것 같고 정말 탁구 친구를 만들고 싶다면 사실 주변 사람들한테 같이 하자고 하는 것보다 SNS를 통해서 탁구 하시는 분들과 소통하는 게 더 빠를 거예요. 지금 당장도 제 영상에 댓글이 달리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서로 답글을 달아주고 하트를 눌러주면서 저랑만 소통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끼리도 소통하고 친해지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탁구라는 같은 취미도 있고 같은 유튜버를 좋아하니까 정서가 잘 맞을 것 같아요. 아니면 그게 좀 부담스러운 분들은 대표적으로 인스타랑 목구 탁구 앱을 추천해요. 저도 사용하고 있거든요. 서로 댓글 달아주고 하트 눌러주면서 소통하다 보면 되게 친해지게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한번 만나서 같이 탁구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취미가 같은 새로운 친구를 사귀게 되는 거니까 그것도 장점인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다 꾸며주었고요. 바로 글을 써볼게요. 짜잔!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5일치 탁구를 꾸몄습니다. 이제 이틀 남았네요. 그럼 내일 또 만나요. 안녕!